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선생님, 저는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상담사예요.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고 자살사고나 시도 이벤트가 반복적으로 있는 사람이 됐어요. 쭈빼기! 그런 내담자를 만난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됐다고? 그렇게? 상담사로서 나의 어려움을 맞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일을 하면서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회복하는 게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. 그렇다고 일을 시작이 복귀를 못할까 봐 두렵고요.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? 상담을 하는 공간인데, 그리고 상담과 관련된 유관 사람들일 텐데 거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네요. 뭐 일반화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홈런부님 마음에 고생이 많겠다. 우선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죠. 상담사로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결국에는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일 텐데, 우선 당연히 교육 분석이나 이런 거는 받아야 되고요. 상담사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가장,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거고, 그 첫 번째가 돼야만이 내담자 역시도 잘 보고 잘 보다듬고 잘 함께 할 수 있어요. 상담사가 소진이 되었는데 당연히 그건 내담자한테도 영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. 일을 쉬자니 복귀를 못한다라는 거는 제가 뭐 책임질 수는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, 어쨌든 상담사가 우울증이나 자살사고 또는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가 있는 정도의 불안도가 올라온 상태라고 한다면 자기 돌봄이 분명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. 교육 분석으로 해보는 거, 사실 이 정도는 교육 분석이라고 할 수도 없어. 상담사가 상담받는 걸 교육 분석이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, 본인이 심리 상담을 받는 것들은 분명 필요할 것 같고요. 정신과 약물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, 여기가 지금 유튜브여가지고 상담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럽다.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.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 이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역동을 만들어가고 있는지가 분명 상담에서 찾을 수 있는 키워드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. 그걸 찾아서 자기의 어떤 내면의 힘이나 선택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 나의 선택은 부딪히기 혹은 싸우기, 뭐 이런 선택이겠죠. 근데 그 상황 자체에 내가 지금 휩쓸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상담사로서는 뭐 윤리적이지 않은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계속 복귀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에 앞서가지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좀 시급하게 자기 이해를 위한 상담을 해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상담사분이 우울 소진 덜덜덜 이렇게 하는 건 약간 좀 비약이에요. 우울한 상담사도 분명히 있죠. 근데 그 우울함이 우울증까지 갔다는 거는 분명 내가 객관적인 상황에서도 객관적이지 못하게 될 여지가 많다는 거거든요. 병이라는 게 뭐야?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니까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를 넘어서 뭐 자살 시도나 자살 생각 이런 것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훌륭한 상담사를 찾아보기를 바라고요. 약간 글 보니까 불안도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인데 이럴 때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. 지역은 진짜 한 다리 건너가지고 다 알거든.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고충이 있다? 상담 내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상담 내부에서 일어난 어려운 일을 다른 상담사한테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상담사가 여러 관계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. 그래서 혹시 모른다 하는 마음 때문에 솔직한 얘기를 못해. 상담사가 상담을 받을 때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. 물론 상담 윤리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당연히 얘기를 안 하는 게 맞겠죠. 근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. 그래, 홈런볼님이 지금 얘기하네.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게 서로 다 안다니까?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. 그러면 그럴 땐 홈런볼님 차라리 좀 먼 지역에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내가 상담센터를 다니고 있어. 상담센터를 다니고 있으면 당연히 내 일상생활 속의 이야기가 그들과 연관되어 있는 걸 거잖아. 근데 이 심리상담사는
다 안다니까?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빼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. 이게 한국이 되게 좁은 지역이고 게다가 지방은 한 다리 건너 한 다리여서 되게 이런 문제가 커요. 진짜 내 마음을 막 터놓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럴 때에는 그 채팅 상담 이용하는 것도 꽤 도움은 돼요. 막 두다다다다다 타자 하는 거야. 타자 막 치는 거야. 그거 꽤 도움 됩니다. 내가 지금 마음속에 꽉 차있는 것들이 많은 게 우선 내 거라고 한다면 그럼 막 내담자 비밀도 공유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따지면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. 그리고 일어나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. 근데 문제는 그거지. 봐봐, 이게 그림이 되게 웃기게 된다. 상담사 A가 있어. 자, 그리고 내가 있어. 나 이렇게 있어. 그럼 일단 상담실에서 나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게 공유가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뭐 내 나이, 직업, 막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 내 개인 신상들이 나올 거 아니야. 그러면 이 신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구나, 이 센터에 내가 알고 있는 누구누구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 상담사 입장에서도 알게 돼요. 알게 되기 때문에 내담자의 이야기가 공유된다. 그래가지고 내가 말한 게 여기 내가 속해 있는 이 센터에 있는 이 이 갑하고 공유가 될까 안 될까 하는 불안함도 분명히 있지만 그건 한 10%고요. 그게 불안한 게 아니라 이게 불안한 거야. 어차피 내가 말하는 내 일상생활 속 내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도 내 이야기로서 전달됐으면 좋겠는 게 이 내담자의 마음인데 이 사람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고 내 직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순간 이 사람도 그 사람이 지금 이랬구나를 알게 돼. 그러면 괜히 내 입장에선 그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.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 모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뒷담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, 그리고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이 갑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다르면 어떡하지? 이 사람이 사람도 알고 나도 알기 때문에 상담에서 진솔한 반응이나 이런 거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같이 든다고요. 그냥 이 A가 갑한테 내가 한 이야기를 전달할까? 이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고. 내가 얘기하는 정보를 상담사가 이미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게 미친 노릇인 거야. 당신이 알고 있는 철수와 당신이 알고 있는 영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를 얘기하는 거잖아요. 이 두 개는 차이가 크다고. 그래서 상담사가 한 다리 건너 한 다리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.